자, 국민의힘 최고위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습니다. 벌써 한 달 전에 제명한 것 같은 느낌이죠. 한 전 대표는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돌아오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친한계 의원 16명이죠.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 행위이며 장동혁 지도부는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입장을 원래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 장동혁 대표 즉각 물러나야 한다. 기어이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 반응 그동안의 입장에서 좀 튀고 있는데 왜 이런 반응을 했는지 사실상 내전 상태로 들어간 당 어떻게 흘러갈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국장님 예. 우선 영상을 봐야죠. 오늘. 영상 먼저 보시죠.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제명 결정이 나온 다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자, 좀 중간에 이렇게 한 7, 8초 되는 침묵도 있고 한동훈 전 대표가 비장하게 그리고 참 착잡하게 그러면서 그런 걸로 짧게 호소력 있게 아마 그 국민들한테 지지자들한테 메시지를 전한 것 같은데 일단 정호기 의원님 어떻게 이 작금의 사태 옛날에 이런 표현 많이 썼는데 작금의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다 예상했던 바잖아요. 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상당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전 당원이 어떤 행보를 할 것인가도 중요하고 예. 장동혁 이런 무리수를 지금 감행하는 예. 장동혁 지도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대해서 국회의원 16명이 이건 잘못됐다라고 지금 이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친한계 의원 16명도 지도부 장동혁 지도부 사퇴해야 된다. 심지어 근데 오세훈 시장도 사퇴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지금 당 지도부에서 오늘 이제 그 의결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의결한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최고위원들 중에 지금 국회의원은 장동혁 빼고는 한 명인 거예요? 우재준 최고 양형자. 아니 양양장 국회의원 아니지. 아니었나요? 아니, 원내대표 네. 정책위원장은 그렇죠. 당연직 당연직 최고위원이기 그래서 때문에 의결에 참여했어요? 예. 9명이 다 참여해서 7대 1대 1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오늘 참석은 9명이 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9명 중에 알려진 건 7명이 송원석. 찬성, 네. 우재준 의원 최고위원은 명시적 반대, 양양자 양양대 최고위원은 뭐 기권 뭐 기권인데.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원내대표 근데 7명 중에 예. 4명은 현직 의원은 아니잖아요.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수석 최고위원까지가 지금 그러니까 현역이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아니잖아요. 장동혁 대표도 최고위원. 아니 뭐 의원이긴 그렇긴 하지만 예. 그 대표는 원래부터 마음 먹고 있었을 것이고 예.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내홍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예. 내전의 상황으로 이제 빠져드는데 결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어떤 당내의 권력투쟁 정말 이런 일은 또 살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쵸, 어떠세요? 그쵸. 정치부 기자 하면서 이런 거 보셨어요? 저는 정말 아니 권력투쟁은 하는데 네. 자기의 라이벌을 이런 식으로 허무맹랑하게 자르는 거 보셨느냐고. 처음 봤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재밌어요. 예, 왜냐면 재밌다고요? 뉴 로멀 한 것도 없고 뭔가 새로운 것도 없고 막 좀 나태했었는데 와 이런 상황까지 하는구나 하니까 좀 특이하던데요. 그러니까 정치를 그리고 아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네. 거는 예측 가능하고 거기서 나름대로 합리적 대안을 찾는데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저지르는 일에 대해서는 네. 속수무책이라는 게 이런 때 쓰는 말이 그리고 아닌가. 이 와중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건 아닙니다. 당대표 내려오세요라고 갑자기 하는 건 또 무슨 일인지. 아니, 이걸 어제까지는 분석해보면 만나십시오 그 뒷얘기가 했거든요. 재밌어요. 토론을 네. 하셨는데 자 우리 송 변호사도 뭐 지금 어떤 감정과 어떤 말씀하실지 뭐 예상이 좀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한 말씀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일단 뭐 저는 이 제명이 당위적으로 옳지 않고 예. 당에도 극히 유해하다는 걸 그동안에 일관되게 말씀드려왔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는 이제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시청자들께서는 대강 아실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이게 일반 국민, 특히나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지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국민의힘에 누가 당원이고 누가 당원이 아닌지를 한번 보자고요. 예. 1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당원이죠.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예. 네. 왜냐하면 당비 이분은 만원했으니까. 5월 10일에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네. 새벽에 후보로 될 뻔하다가 네. 그 후보 교체가 무산된 이후에 본인이 평당원으로 남겠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네. 그 후에 탈당했다는 보도는 그 어디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 지금 우리 당 당원이죠. 예. 그리고 어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그 불법정 기자금 1억 원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 받은 권성동 의원. 예. 지금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에요. 당에서 윤리 보내지도 않았고 비상징계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 권성동 의원 이런 분은 국민의힘 당원이고 예. 계엄을 막은 한동훈 전 대표는 쫓겨나서 지금 이제 무소속이 됐어요. 이걸 일반 국민들께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이런 당에 지금 6.3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도 즉각적으로 메시지를 내서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 여기까지 나갔다고 봅니다. 저는 뭐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설마 하다가 예상했던 일이지만 이 일이 터지니까 다음 주쯤 월드컵 축구 한국 대표팀이 뭐 이를테면 스페인 이런 팀하고 8강전쯤 붙어요.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도 한국 최고의 최정예 대표팀을 내보내서 어쨌든 붙어봐야죠. 질 때 지더라도. 근데 이강인하고 김민재 둘이 영 감독 말을 잘 안 들었어. 이강인이 평소에 말하는 것도 말투가 좀 영 애가 말이야 싸가지가 없던데. 예를 들어서 야 이강인 김민재 잘라. 그리고 우리 축구 붙어보자. 다 붙어도 스페인하고 붙으면 한국 축구가 질 텐데 이기기 쉽지 않은데 제가 차마 손흥민까지 얘기 안 할게요. 이강인 김민재 빼고 차포 떼고 축구 붙어서 스페인하고 붙자. 그러면 제가 일단 한국 축구를 응원하는 축구팬 상당수가 그러나 TV를 안 켤 가능성이 있어요. 전 그러니까 뭐 제가 이강인 김민재를 특별히 응원하거나 이거 자른 감독이나 축구협회를 특별히 응원하거나 그게 아니라 축구 팬들의 관점에서 보자 이거죠. 그러면 에이씨 이게 정말 뭐 하는 거야? 다음 주에 축구 8강전인데 아니면 4강전인데 심지어 월드컵인데 그 생각 들 것 같다는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제명을 하나에 만해가지고 뭐 한 달, 두 달 뭐 계속 길게 끌어왔었는데요. 이 당원 게시판이 왜 논란이 됐었냐 생각하면 그 옛날부터거든요. 그리고 공천하면서 비대위원장 때 그 일부 터무니없는 사람들을 정리했다는 이유로 반발이 점점 커지는 것을 봐왔던 제 입장에서는 그 터무니없이 공천에서 날아간 사람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뒤에서 움직여서 계속 누군가를 공격해 왔는지 이걸 보면 이제 다 그림이 꿰어지고요. 그리고 또 한탄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기로 예상이 됐는데 설마 한 그 수를 두었다. 그럼 그 수를 왜 두었느냐? 계산이 다 드러나겠죠.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는지 아니면 그 당과 보수라는 가치 이념을 위해서 움직였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곧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수영장에 물 빠지듯이. 근데 그게 너무 속도가 빨라서 오세훈 시장도 눈치를 채고 움직이는 것들이 참 굉장히 속도가 빨라진 것 같아서 이 판이 참 재밌고요. 그리고 이게 뭐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간은 정말 위험한 순간에 밑장을 까보면 안다. 그때까지 가봐야 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저 선택을 했는가는 곧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시장들이라도 좀 어떻게 우리가 진영을 갖춰보자 하는 마음이었다면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겠는가? 뭐 그런 의문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드는데 정 의원님 일단 오늘 당장 그래서 여기저기서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정면으로 문제 제기하는 특히 오세훈 시장은 예상을 뛰어넘는 강한 반발을 보이고 뭐 또 친한계 의원 16명도 의견 내고 또 원외 지구당 당협위원장들도 또 전현직 당협위원장들도 내고 장동혁 지도부가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그냥 이렇게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래도 계속 갈 것이다. 아니면 생각보다 좀 흔들흔들 하겠는데 어느 쪽으로 보세요? 아니 주말마다 여론조사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지도부가 어떤 그 출구가 보이지 않으면 예. 계속해서 흔들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단계가 없었으면 훨씬 좋았을 뻔했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빌미를 찾고 있는 와중에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빌미를 준 꼴이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빌미를 가지고 지금 이 상황까지 왔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김미성 기자가 누구를 위해 이런 일을 벌이는가 그랬잖아요. 네. 인간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네. 그 셀프 인터레스트, 아, 자기의 네, 네. 이익.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보호막이 벗겨졌어. 예. 고성국이 한마디 했다며. 다음은 오세훈이다. 오세훈 차례라고. 네. 그러니까 어저께하고 다르잖아요. 그거. 어제만 하더라도 그래도 장동혁이 참 이상한 일을 벌이긴 하는데 그래도 공천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네. 아 이건 나한테도 위기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좀 더 선명하게 나와야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장동혁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한동훈이 개인적으로 싫을 뿐만 아니라 한동훈만 없으면 난 대선 주자가 될 수도 있어.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50대 그래서 다 이런 정치하는 사람은 것 그렇게 때문에 생각하죠.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정치판에 결과적으로는 사필 규정으로 가는 일련의 그런 어떤 기운 같은 게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장동혁 지도부가 잘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상식의 눈으로 보면 상식하고 부합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단계를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단계에 걸맞는 징계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훨씬 과잉이다 그 말씀인 거죠. 훨씬 과잉이라는 말로도 훨씬 과해요. 훨씬 과잉이라는 말보다 그렇기 훨씬 때문에 과하다. 제가 볼 때는 아니 아주 망하려고 작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까. 그리고 여기서 당의 원로들도 계시고 중진들도 계시잖아요. 네. 이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큰 목소리를 내야 돼요. 아. 그 당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해온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물론 잘못된 일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말아먹게 내버려 둘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이거는 쪽박을 차는 일이에요. 자기네들끼리 아름아름해서 무슨 영남당 하나 만든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과 오늘날의 선진화에 있어서 정말 일을 한 사람들은 이쪽 당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네요. 가만히 있을 일은 아니죠. 네, 생각해 보니까 당이 내전 상황으로 갔고 이거는 이제 보수 대통령 탄핵도 수차례 겪어본 출입을 하면서 수차례 겪어본 저도 생각하기에 그래도 호랑이 굴에 잡혀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라는 희망은 늘 있었는데 이제 희망마저 좀 사라져가고 있는 내전의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왜 도대체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었는가 뭐 따지지 않을 수 없을 것 옛날에 같습니다. 한 소설에 모든 전쟁은 비참하고 그 중에서도 내전이 가장 비참하다. 그러니까요. 그런 구절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 근데 네. 이 사람들 호랑이 아니에요. 네. 지금 호랑이 굴이 아니다 이거죠? 호랑이급이 아니라고요. 호랑이급이 저는 아니다. 호랑이를 민주당으로 말고 아, 그 소리예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그죠? 네, 그렇습니다. 송영원 변호사님. 그래서 이제 결국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뭐 예상됐든 그래도 설마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제명됐어요. 그럼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여기에 소위 반응을 보일 것인가? 가처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재보궐 출마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뭐 가능성은 낮지만 동반 탈당, 창당 뭐 이렇게 시나리오가 거론되던데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일단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인이니까 예. 정치를 해야죠. 네. 계속 정치를 해야죠. 그러니까 뭐 어떤 방식으로든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 앞에 놓여진 선택지는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법적으로 대응한다. 정치적으로 대응한다. 법적 정치적 대응을 병행한다.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선택지는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다고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법적인 선택지에 대해서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드리면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법원에 가처분을 낸다면 저는 상당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승산이 있다고 왜 봅니다. 그러냐면 예. 제가 정당 관련 가처분을 많이 해봤어요. 아. 나름대로 오. 대한민국에서 많이 해본 변호사 중 한 명일 겁니다. 예. 제가 과거에 이제 그 2018년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 과정에서 있었던 그 호남계 의원들의
가처분 신청을 예. 방어할 때 그 3연전을 제가 다 방어를 하기도 했었고 또 2022년 대선 때는 그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양자 토론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상파 3사와 같이. 그런데 그 양자 토론 그 개최 금지 가처분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됐을 때 그때 법원에 들어간 서면은 한 글자도 안 빼고 제가 다 썼습니다. 와. 제가 법정에서 법정 변론을 하진 않았지만 모든 서면을 제가 다 썼어요. 그때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그때 양자 토론을 못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뭐 그 외에도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그 해본 감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이걸 법원에 가져간다면 인용될 가능성은 제법 있다고 봅니다. 제법 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뭐 제 개인의 의견보다도 더 권위 있는 그 말씀은 아무래도 저희 당의 전주혜 전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이번 달 15일에 그 SBS 편상옥의 뉴스브리핑 거기 출연해서 윤리위 결정문은 법원에서 통과되기 어려운 결정문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중앙지법 판사 출신이시니까 저는 상당히 그 무게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데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별개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하고 말고는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 결단할 영역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결단이 어쨌든 정치인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본인에게 정치적 이익이 되는지를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주변에서 의견을 주고 계시고 기류가 어떤 겁니까? 가처분 하는 쪽이 좀 더 무게가 실려요? 이번엔 가처분 같은 거 법적 대응하지 말자는 쪽에 무게가 실려요? 그 무게는 제가 저울에 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든 분들의 의견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하자는 의견도 있고 하지 말자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고 그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